예, 지금부터는 abstract factory patter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패턴은 이제 계속해서 그 피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내서 뉴욕과 시카고에서 그 가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시카고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코드를 그 구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뉴욕은 그 도우가 씬 도우고 치즈는 레지아노 치즈를 쓰고 뭐 클램스는 해산물은 프레시한 클램스를 쓰고 뭐 시카고는 식 도우를 쓰고 그리고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이제 사용하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재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받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abstract factory patte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pizza ingredient factory라는 추상 타입이 있고 그러면 이것마다 뉴욕 거 또 시카고에 맞는 그러니까 시카고에 도우를 달라 그러면 시카고에 맞는 도, 시카고에 치즈를 달라 그러면 시카고에 맞는 치즈를 주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그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이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략 패턴처럼 피자 ingredient factory를 재료 팩토리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고 생성자에서 주입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럼 준비할 때 도, 치즈 등을 요 팩토리에서 얻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도에 맞는 치즈, 또 시카고에 맞는 도와 시카고에 맞는 치즈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factory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는 또는 의존하는 일련의 객체를 생성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일련의 객체를 생성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 패턴은 여러 개의 그 프로덕트를 생성해 주는데 서로 관계가 있는 A를 쓰면 B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A1이면 B는 B1을 써야 되고 A2면 B2를 써야 되는 그랬을 때 이런 일관성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턴이 abstract factory 패턴이다. provides an interface for creating families of related or dependent objects without specifying their concrete classes. 구체적인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 있는 서로 연결된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의 클래스 관계도를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이제 피자가 있고 뉴욕 스타일 피자가 있고 이 피자들에서는 재료 팩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팩토리가 abstract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에서는 도, 치즈, 클램, 그 베지터블들, 기타 등등을 여기서 그 뉴욕에 맞게끔, 시카고에 맞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덕트들도 도, 식, 씬, 치즈는 모짜렐라, 레지아노
이렇게 돼서 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 factory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테마별 팩토리를 둘 수 있죠. 라이트 심 있고 다크 심이 있는데 다크 심에서 사용해야 되는 노드들이 있고 라이트 심에 되는 노드들이 있으면 얘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라이트 심에 쓰는 데는 버튼하고 여기 다크 심에 쓰는 버튼들은 서로 관련 있는 컴포넌트를 줘서 이런 인관된 모습을 보여주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bstract factory 패턴은 언제 쓰이냐? 객체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클라이언트부터 추상화하기 위해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응용이 여러 객체 집합 중 하나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서로 관련 있는 객체가 집합으로 생성돼야 되는데 관련 있는 객체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될 때 abstract factory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장단점. 구현시 구체적인 객체 생성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즉, 얘네들을 만들 때는 요거는 미뤄서 서로 분리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 쉽게 객체 생성 집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서를 쓰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 지원해야 하면 많은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팩토리 패턴들은 어차피 이 부분을 추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abstract factory들은 보통 실금톤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팩토리는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게가 여러 개 있으면 다 뉴욕 거면 다 공유하면 되겠죠. 이 챕터에서 배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abstract factory 패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까지 3개의 패턴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패턴이 이걸 심플 팩토리라고 해야 될지 그냥 팩토리 패턴이라고 할지 정확한 이름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Gang of 4에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뭐냐면은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메소드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추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상한 것을 우리가 유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전략 패턴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3개의 패턴을 생성 관련된 패턴을 3가지를 살펴봤고요. 요 비교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우선 요걸 설명하기 전에 팩토리 메소드와 abstract factory 패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상속을 통해 뭔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abstract factory는 상속을 쓰는 게 아니라 has a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bstract factory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일련의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팩토리 메소드는 한 번에 하나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stract factory는 보통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bstract factory도 하나의 생성 메소드를 제공하고 인재를 통해 생성되는 객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져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생성되는 객체를 추상해주는 전체 타입이 필요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빵, 또 치즈, 또 야채, 해산물, 이걸 다 아우르는 피자 재료라고 하는 타입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abstract factory는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를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일련의 관련 객체가 5개면 5개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둘 다 새로운 프로덕트 생성이 필요하면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팩토리 메소드도 불가피한데 뭐 이것은 이 생성을 추상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Head First Design 패턴에는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 이제 Gang of 4에 나오는 패턴이고요. 23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패턴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클론, 복사 생성자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즉 객체를 new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해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에 그 복제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클론 메소드, C++는 복사 생성자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타입 패턴은 언제 쓰면 좋으냐? 객체 상태가 소수의 조합만 구성되어 있어 매번 새롭게 객체를 생성하기보다는 기존 객체를 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체가 뭐 멤버 변수가 한 2개인데 또 그 멤버 변수의 값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가질 수 있는 값들이. 그러면 굳이 뭐 매번 값을 받아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객체를 복제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수가 매우 적으면 프로토 객체를 모두 생성하 유지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다 만들어 놓고 뉴해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뉴해서 주는 것이 클론해서 주는 것이 줘서 상태가 그 뒤로 안 변한다. 그러면은 뭐 프로토타입 패턴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배울 그 싱글턴 패턴하고 조금 고민해서 또 효율성을 높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복제된 객체들이 상태가 그 상태로 복제가 됐지만 이제 그 진행되면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만약 변하지 않는다, 늘 그 상태만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복제해 줄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이 객체 자체를 계속 쓰면 되죠. 그래서 그거랑 또 프로토타입하고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응용에 따라 복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상태가 되게 복잡한데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일부만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복제 기능이 없으면 한 객체의 모든 상태를 복제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체의 상태는 보통 프라이빗이고 상태를 모두 게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클론이나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를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프로토타입 패턴을 우리가 객체의 클래스를 만들 때 집어넣어 주는 것이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는 더군다나 이 복사 생성자가 이런 프로토타입 패턴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값 전달할 때 또 함수에서 값 반환이 될 때 객체가 반환되고 객체가 값 전달될 때 복사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안 만들면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언어에 따라서 이제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shallow copy, deep copy입니다. shallow copy, deep copy. 그래서 객체가 그냥 여기에 모든 상태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를 shallow copy 한다는 건 이 내용을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그럼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이제 shallow copy라고 하는데, shallow copy는 객체를 구성하는 요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복제하는 것을 우리가 shallow copy라고 합니다. 그런데 객체가 이렇게 요 안에 값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값들도 있지만 참조값을 갖고 있어서 다른 걸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얘를 복제를 하게 되면 요 두 요소는 서로 다른 객체이지만 같은 어떤 애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를 수정해도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디카피를 하도록 우리가 잘 구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좀 애매할 텐데 다음에 예제를 제가 추가해 놨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즈를 만드는데 미로를 만들어요. 미로를 만드는데 방도 있고 뭐 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메이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즈를 구성하는데 얘는 지금 abstract factory예요. 근데 이 abstract factory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 가지 요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make maze, make door, make room, make wall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지금 안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메이즈, 그리고 그거에 맞는 방, 맞는 벽, 맞는 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플 메이즈 팩토리는 메이즈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월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도도 여러 개 있고 룸도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심플 메이즈 팩토리는 심플 메이즈, 심플 워, 심플 룸, 심플 도로만 구성해서 만들게 되겠고요. 트랩 메이즈 팩토리는 이제 메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과 방에는 부비 트랩 같은 것들을 같이 뭔가 포함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룸들, 거기에 맞는 도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도어들을 맨날 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이 네 개의 기본 프로타입을 가지고 항상 클론해서 만듭니다. 클론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만 바꿔줘요. 어떤 방을 이 룸 1에서 룸 2로 가는 문, 그러면 R1, R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론을 했는데 늘 여기는 추상 타입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팩토리는 구체적인 타입으로 만들었지만 이 메이즈 팩토리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메이즈 팩토리 자체는 추상 타입만 활용하고 있고, 이 추상 타입을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클론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룸은 아니고 이 어떤 도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도어에 복제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도어를 추상 타입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 짧은 시간에 4개의 패턴, 생성 관련된 4개의 패턴을 살펴봤고, 다음 챕터에서 싱글턴까지 살펴보면 총 이제 5개의 생성 관련된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C++하고 파이썬 코드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서 뭐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 C++ 코드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안 드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생각나서 설명드리면, 이제 C++ 코드들을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포인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new에서 또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delete가 필요하죠. delete. 이 자바에서는 new를 했는데 그게 delete는 프로그래머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성 패턴들을 만드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만약 동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얘를 딜리트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 딜리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나, 이 지점이 이제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모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C++ 구현할 때는 new를 쓰고 포인터를 쓰는데, 그런 딜리트의 책임은 이 패턴들에서 누가 책임을 갖고 있냐, 이제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C++의 경우 뭐 파이썬도 이건 다 거의 동적이고 알아서 제거해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파이썬은 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C++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